티구안 올스페이스 TSI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일반 티구안 모델, 기존에 소개됐던 숏바디 TDI 모델과 차이가 범퍼에서 크게 나는데요. 범퍼의 디테일은 언뜻 보면 투아렉의 느낌을 훨씬 더 잘 담아주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하면서도 강인한 느낌 좋고요. 측면에서 살짝 보면 뒤쪽의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요. 일반 모델하고의 차이가 제법 있기 때문에 큼직한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에 별도의 세리머니는 없고요. 뒤쪽은 좀 화려한 편이죠. 사이드미러 아래쪽을 비춰주는 퍼들램프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실내등은 앞뒤 모두 LED 구성이라서 야간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 도어에 적극적인 편이지만 센터 터널이나 크러쉬패드 중앙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IQ 라이트는 매트릭스 LED인데요. 굉장히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밝고 멀리 쭉 뻗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매트릭스 타입의 LED라서 자동 모드에서 기가 막히게 대응을 하는데요. 주행을 할 때 일반 차량들에서 상하향의 변동을 오토로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정도 광량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그릴 안쪽에도 DRL이 쭉 뻗어 있어서 최근 폭스바겐 차량들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도 들고요. DRL은 헤드램프 주변에 두 개로 되어 있어서 DRL 역할만 해주고 방향지시등 그 아래쪽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고요. 바깥쪽 미러 커버에도 방향지시등 LED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광원의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 특히 중앙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죠.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이고요. 코너링 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스티어링을 꺾으면 이 꺾이는 방향으로 생각보다 밝습니다. 그렇게 라이트가 크지 않은데 코너링 램프도 밝은 편이고요. IQ 라이트는 지금처럼 오토 모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점점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라이팅을 해주고요. 상향과 하향, 운전석, 조수석을 각각 개별 컨트롤 해주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야간 시야는 꾸준하게 아주 밝게 정확하게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야간 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요. 앞쪽에서 차가 올 때 또는 뒷차의 후미등 광량이 인지가 되면 바로바로 하향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방해가 되는 부분을 탁 꺾어주기 때문에 앞차의 안전운전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야간 운전에 자신감을 붙여준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주변 광량이 인지가 되면 상향등을 전혀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경쟁 차량에 비해서 IQ 라이트 매트릭스 LED만큼은 정말 월등하다고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84cc고요. 최고 출력은 186마력, 토크는 30.6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비율은 넉넉한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숏바디 모델이 조금 더 다부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내 소비자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이즈로 돌아온 것은 분명하고요. 휠 베이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어색한 느낌은 없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19입니다. 휠 아치 부분하고 도어 하단부를 우레탄 재질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터프한 느낌도 잘 담아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도어 하단의 중간에 보면은 벨트라인 비슷한 앞쪽 휀더에서 앞문까지 장식이 하나 붙고요. 자세히 보시면 올스페이스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고요. A필러 끝쪽에 고정시키지 않고 도어에 고정시키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도 조금 세련된 느낌이 들고 실내에서는 개방감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딱반딱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고급감도 잘 살려줬고요. 같은 느낌으로 루프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후측면에서도 일반 모델과 달리 늘어난 공간 때문에 조금은 듬직한 맛이 좋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이 각도에서 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잘 보시면 깊숙하게 선과 면을 날카롭게 세워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캐릭터 9 아주 멋지게 잘 잡아놨습니다. 안정감 있는 후면부는 SUV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일라이트의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된 이미지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약간 복잡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크롬으로 라인을 두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 같은 것들을 살린 것 같고요. 테일라이트가 이어졌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머플러는 양쪽 바닥을 향해서 있는데 지금 각도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듀얼 타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운데 소음기에서 양쪽으로 조수석 측면, 운전석 측면으로 뻗어 나가 있긴 하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폭스바겐의 엠블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속도 적당하고 소음도 없는 편이고요. 지금 2열을 사용하고 있고 3열은 접어둔 상태인데 확실히 일반형 모델하고의 차별화가 됩니다. 공간이 아주 넉넉하죠. 활용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LED 타입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에는 약간의 이 수납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운전석 뒤쪽은 컵홀더랑 제법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0V 인버터도 갖춰놓고 있고요. 커버링 깔끔하고 12V 파워 아울렛은 그 아래쪽으로 역시 커버링 깔끔합니다. 닫아볼까요? LED로 조명이 조수석은 없고 운전석 측면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수석 쪽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램프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러기지 스크린을 이 아래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하면은 3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뒷좌석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걸어서 러기지 스크린 사용해도 깔끔합니다. 바닥 쪽 들어 올려 보면 이렇게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패키징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잘 짜 있어 가지고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3열은 이 레버로 접을 수가 있는데 2열은 뒷좌석 문을 열고 접어야 되죠. 등받이 위쪽에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등받이 아래쪽에 이 끈을 잡아당기면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딸깍하고 앞쪽으로 고정이 되고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슬로프가 앞쪽 각도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이 위까지 넉넉하죠. 2열하고 3열을 접었을 때 공간인데요. 확실히 기본형 모델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바닥 부분은 조금 평탄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서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놨고요. 조수석은 없고 운전석만 손잡이가 있습니다. 삼각대 안쪽에 있고 이쪽엔 손잡이가 없네요. 램프는 아이디어 좋은데요. 뒤쪽에서는 붉은색을 볼 수 있고 이 아래쪽을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꺾어서 준비 잘 해줬습니다. 버튼 큼직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키는 폭스바겐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조금 클래식하게 키가 삽입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립은 나쁘지 않고 무게감도 적절합니다. 뒤쪽 도어 손잡이에는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 두께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 체결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조금 심심하게 가져가지 않고 브라운 계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과하지 않으면서 산뜻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도어 쪽에도 이 브라운 느낌 아주 잘 살려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편입니다. 폭스바겐의 장점이죠. 맥포켓에 이 큼직한 페트병을 넣다 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느낌 들고요.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으로 살짝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 4웨이 타입 갖춰주고 있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은 안 되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등받이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큼직하면서 쿠션감도 좋고요. 각도 조절도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구성에 비해서 센터 터널에 이 암레스트가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넉넉해서 장거리 여행에 좋았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여기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실내에서 자잘자잘한 이 수납 같은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HUD는 컴바이너 타입인데 여기서 컨트롤 가능하고 로터리 타입의 조명 스위치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D컷인데요. 최근 폭스바겐 차량들 저 요 부분 소재랑 이 엠블럼 같은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립 적절하고 글쎄요, 이런 데는 타공으로 처리를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뒤쪽까지 글라스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요. 글라스 면적이 상당합니다. 시동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이 TSI 엔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기 시동 시에는 약간 좀 카랑카랑한 느낌이 들어서 디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가솔린 엔진 치고는 제법 좀 이 진동 같은 것들, 소음은 그런데요,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좀 전에 내비게이션을 연동을 좀 시켜봤는데 지도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고요. 차량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5천만원대면은 유리 반사식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방향지시등도 작동시켜보고 전체 화면을 이렇게 할당시켜서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건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거는 참 아이디어 좋게 잘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HUD 크기는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쪽에 있는 폰트라든가 컬러 같은 것들 구성은 나쁘지 않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빠릿빠릿하게 반응해주는 기어랑 같이 이 조작감도 딸깍딸깍 하면서 느낌 좋고요. 반응 속도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언뜻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 열려서 여기 수납이 또 굉장합니다. 여기도 또 카펫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깊이도 꽤 깊은 편이라서 뭐 자잘자잘한 것들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무릎 쪽에 있는 수납 공간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차량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에어벤트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화면 크기 적절하고요. 메뉴 구성이라든가 조작했을 때의 이 조작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스무스하다 그럴까요? 편안하게 작동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티구안 올스페이스,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량들 대부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왜곡되는 것들이 크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딱딱 클릭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광각했을 때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공조장치는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데 블랙 하이로스로 되어 있어서 소재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용해보면 직관적이고 위쪽에 이렇게 모니터랑 연동이 되죠. 그래서 온도 올리고 내리고 위에도 표시되고 아래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은 이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차도 통풍이랑 열선이 같이 들어오네요. 미직지근하게 반응을 할까요? 어쨌든 이 아래쪽에서 통풍하고 열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데요. 이 각도랑 넣었다 뺐다 할 때 굉장히 좀 편안했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국내 소비자분들이 여기 인디케이터 표시되는 거, 이 불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세팅 가능하고요. 옆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그 옆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암레스트는 차량의 컨셉을 감안해보면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넓지는 않은데요.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공간 자체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수납물들이 바깥으로 쉽게 튕겨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선바이저 큼직하고요. 거울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커버랑 연동되는 LED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실내를 좀 넓게 비춰줍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일단 아웃슬라이딩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고, 이너 커튼은 버튼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로 넘어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요. 이너 커튼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고, 글라스는 이걸로 전통적인 스위치 방식입니다. LED고요. 전부 다 LED고,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으면서도 투명하게 처리돼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보다 시야각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넓게 보이죠. 조수석 시트에 럼버 서포트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대의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좀 그렇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일반 유리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맵포켓은 여느 차량의 앞좌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공간 좋고요. 바닥 공간은 푹 파여 있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시트는 슬라이딩과 틸팅이 모두 다 가능한데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뒤쪽에 등받이 각도 조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이 노끈을 잡아 당겨야지 시트를 접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뒤로 이 승하차를 할 때는 이 위에 레버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접히면서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뒤로 타고 내릴 수가 있는데, 글쎄요, 성인 남성분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렇게 썩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린 아이들 정도가 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이 정도 공간이고, 헤드룸은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고, 안장이 평평하기 때문에 아무튼 성인 남성분들이 앉았을 때는 편한 포지션은 아니고요. 앞쪽이 조금, 안장 앞쪽이 좀 들어 올려져 있어야 되고, 발공간도 조금만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공간 확보도 저는 경쟁력 있다라고 보고요. 운전석 뒤쪽은 수납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졌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수납이 운전석 뒤쪽하고 다르고요. ISO 픽스도 갖추고 있고, 헤드레스트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쿠션감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 2개고요. 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돼 있는 것들, 암레스트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려져 있다가 여기서 뭐 팝업이 되거나 이렇게 뒤집어서 열리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암레스트 사용할 때 컵홀더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은근히 저기 팔에 끼거든요.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은 뭐 여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먹 3개 정도는 그냥 들어갈 정도 되고요. 에어벤트 가운데 있고, 뒤쪽도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통풍은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 여기 이렇게 커버링이 좀 빡빡한데요. 커버링 깔끔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가운데 뿐만 아니고 이 측면에도 에어벤트 같은 거 갖춰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뒤쪽에서 보면 최근 폭스바겐 차량들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면서 이 부분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 이 헤드룸 공간도 좋지만 발 공간, 이 부분 공간이 좋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도 조금 더 쾌적하게 장거리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공간에 여유를 두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직선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쪽 가운데 에어백 부분 디자인은 정말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잔진동 같은 것들 비교적 잘 걸러주는 편이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 이 조합에 있어서 SUV, 특히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꽤 오랜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또 아주 좋은 결과물들 잘 만드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소비자분들이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 연비는 10.1km고요. 복합 기준. 도심에서는 9.0, 고속도로에서는 11.9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에서는 약 7.8에서 8.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오히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1km 후반이 아니고 12에서 13km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좀 전에 넘어봤는데요. 넘을 때의 느낌은 출렁출렁 하거나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쫀득하면서도 좀 단단한 느낌? 그러면서도 운전자의 그 허리 부담은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좀 세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티구안을 보고 국내 차량하고 비교하면서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승차감 부분도 그렇고
차량을 전복시켰을 때 이 그냥 충돌했을 때의 사고 데미지보다도 차량을 이렇게 굴렸을 때나 위에서 눌렀을 때 아니면 차가 이렇게 뒤집혔을 때의 셰시 강성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이 차량의 가격,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열하고 2열에서는 승차감 차이는 없고요. 3열은 시트도 그렇게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승차감 차이가 2열에 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셰시 강성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데 2열하고 3열하고 앉았을 때의 느낌이 차마 다르게 다가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이 승차감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시트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낀 게 아니었나 싶고요. 기본 모델보다 약 11cm 정도, 10cm 조금 넘게 휠베이스가 늘어났고 덩치는 그렇게 많이 막 크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진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였는데 약간 더 여유가 있어졌다 그럴까요? 어쨌든 경쟁력 있는 사이즈고 이 사이즈가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가 커졌기 때문에 운전할 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 이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커진 건 분명히 아니고요. 소음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뿐만 아니고 3열에서도 전체적으로 소음은 균일하게 잘 잡혀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도드라지거나 3열에 앉았다고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조금 더 크게 들리거나 아니면 트렁크 공간에서의 공명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동을 시켰을 때 클러스터 안쪽에는 연동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비는 그냥 이 순정 내비, 폭스바겐에서 제공해주는 순정 내비만 이렇게 연동이 돼서 화면 전체로, 클러스터 화면 전체로 표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을 해가지고 길찾기를 했을 때에는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HUD에 간략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길찾기 메시지 정보가 전체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뭐 앞으로 몇 킬로 직진, 얼마 더 가서 좌회전, 우회전, 뭐 요런 것들, 진입한다, 빠진다, 요 정도의 요약된 정보는 알려줍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독일 차량들이 SUV라고 하더라도 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에 다소 인색한 편이었는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 활용도를 감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각도가 많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휴식 취하려고 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편리성은 좋은 편이고요. 블라인드 스팟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죠. 바깥쪽 미러 커버 안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가까이 왔을 때에는 깜빡깜빡하고 또 이 사각에 들어왔는데 제가 바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해도 깜빡깜빡 하면서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A필러 끝부분, 보통 전통적인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어 쪽에 이렇게 플래그 타입으로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 조금 세련된 느낌도 있고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시야를 좋게 하는데 분명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벨트 라인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열 또는 3열에 앉았을 때에도 유리 면적 충분하고요. 특히나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글라스 면적이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같은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11km 후반으로 제가 공인연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에코모드 사용하고요. 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4.2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심 주행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연비보다 조금 낮은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록해줬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효율이 높다라는 점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가솔린 SUV 선택하실 때 이 연비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이시라면 연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TSI가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TDI보다 무조건 조용하고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TSI 엔진 자체가 조금 괄괄하고 힘있는 스타일이죠. 186마력의 토크 30 정도면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에서 힘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TDI랑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토크감 같은 거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할 때의 느낌은 TDI나 TSI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저는 TDI 엔진, 디젤 엔진이
조금 더 부드럽고 두둑하고 좀 듬직한 느낌이 들어서 정숙성과 부드러움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던 기억이 있고요. 다만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TSI가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기존의 TDI 엔진보다는 분명히 부드럽고 조용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TSI 엔진 자체도 가솔린 엔진 치고는 다소 괄괄하고 약간은 거친 듯한 느낌? 조금 터프한 느낌이 드는 엔진이다 보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고 디젤보다 월등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가까운 폭스바겐 매장에서 이 차량 티구안 올스페이스 TSI 모델을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고속도로 주행, 특히 이 100에서 130 정도 고속으로 크루징을 쭉 하게 되면은 상당한 안정감을 전달을 해 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에서 시멘트 포장으로 바뀌었다가 노면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쭉 달려보면은 확실히 고속주행에 적합한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쫀득하고 좋죠.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과격하게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보면 어쩔 수 없이 스티어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자장비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또 그렇게까지 이 스티어의 반응을 느낄 정도로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차를 주행하실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모션이 물론 아쉽죠. 물론 포모션이 아쉽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차량 선택을 고민하게 될 정도의 불안감이나 불편함이나 또는 이 전륜구동 특유의 어떤 반응들, 한계점 같은 것들은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각각의 모드 편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더하실 수도 있고요. 에코 모드하고 노멀 모드가 일반 차량들은 조금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티구안 올스페이스 TSI에서는 아주 극명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덩치가 적지 않은데 굉장히 좀 가뿐하게 차량을 움직여주고요. 100km에서 200km 영역대를 넘어가는 순간까지 꾸준하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시원시원합니다.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힘이 없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토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포모션까지 있었으면은 그립도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이 와인딩에서 재미있게, 나름 또 재미있게 운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못내 아쉽지만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너무 좋습니다. 헤드 시프트를 사용해서 기어 변속을 조금 바쁘게 가져가 봐도 나름 또 운전의 재미가 있고요. 패밀리 카죠. 온 가족이 사용하는 SUV인데 덩치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일반 모델에 비하면. 하지만 충분한 달리기 성능 갖추고 있고 답답하거나 좀 굼뜨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달리고 나면 연비는 7km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6km대까지는 도심주행에서도 떨어지진 않았고요. 7km대 정도가 가장 낮은 7.1에서 7.2 정도가 가장 낮은 연비였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치고는 중음하고 저음대에 이 힘있는 듯한 느낌, 탄탄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고음에서 조금 더 찰랑찰랑해서 이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든든하고요. 폭스바겐 차량들 특유의 안정감 있는 브레이크 느낌 아주 좋습니다. 기어 변속이 굉장히 빠릿빠릿한데요. 조금 요거는 좀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속에서 울컥거림은 아닌데 기어 변속이 조금 빨리 이렇게 툭툭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은 적응을 소비자분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의 이 극명한 기어 변속 타이밍,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패밀리카죠, 중형 SUV에서
덩치가 좀 커졌기 때문에요. 중형에 가까운 준중형 SUV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덩치가 좀 있는 SUV에서 이렇게까지 드라이브 모드 편차를 벌려놨을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드라이브 모드 편차는 확실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운전의 재미 괜찮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요. 일반적인 SUV들에 비해서는 승용차에 가깝다고 느낌이 오고요. 다만 좀 특이한 점이 디젤 차량 있죠. 먼저 소개가 된 티구안 올스페이스 디젤 차량에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약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감상 한 1, 2cm 정도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조금 낫다라는 느낌이 들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깔려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원상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체감을 할 때는 확실히 이 디젤에 비해서는 뭔가 좀 낮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는 트래블 어시스트는 차선 유지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차선 유지를 보조하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을 하는데 조향 보조, 반자율 주행, 조금 더 적극적인 조향 보조는 좀 아쉽다. 왜냐면 폭스바겐이 그 정도의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브랜드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이 이 반자율 주행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굉장히 좀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5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폭스바겐이 대응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어떤 차량들은 단계는 많은데 이게 뭐 3칸으로 했을 때랑 2칸으로 했을 때, 4칸으로 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폭스바겐은 굉장히 정직하게 5칸이면 5칸에 맞는 앞차와의 거리 유지를 해주고 2칸이면 2칸이 칸마다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RPM으로 끌어올렸을 때 엔진의 회전 질감도 좋고요. 배기음은 아주 낮게 저음까지는 아니고 중음으로 이렇게 깔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멀리서 귓가로 이렇게 간질간질 해주는 맛이 좋습니다. 디지털 콕핏 프로는 다양하게 그래픽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9.2인치긴 한데 제스처 컨트롤 같은 것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AVM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 자체는 직관적이면서도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 폭스바겐 올스페이스 TSI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